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이태우입니다. 오늘 손상된 신경의 회복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난제 도출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난제 제시를 하고 핵심 아이디어와 독창성 그리고 연구 기대 효과 Q&A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은 외부의 정보를 감각 수용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감각을 다시 감각신경과 척수 뇌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체성 신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 반응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감각과 반응의 어떤 과정에서 어떤 부위든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심각한 장애 예로는 한상지, 한쌍뚱, 샤르코마리투스, 척수손상, 그리고 루게릭병과 같은 신경퇴성 질환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감각 경로상에서 다양한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신경 경로에서 어떤 부위가 손상되더라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말초신경의 감각신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감각 수용체와 말초신경계의 어떤 경로상에서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국소적 감각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척수와 뇌 손상의 경우에는 더욱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손상된 신경 이하의 모든 감각 부위가 손상을 그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의 어떤 장애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 기능인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척수와 뇌에 손상이 있게 되면 그 부위 이하의 모든 운동 기능을 손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운동 경로의 그 손상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말초 그 운동신경인 경우에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손상이 있게 되면 이런 신체적으로 부분적 국소적으로 운동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신경 공료상에서 다양한 손상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에 의한 물리적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유전적 요인, 그리고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합병증에 의한 원인 등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은 이제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경장애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잘 밝혀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생물학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한번 손상을 받으면 원리적으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 원리 때문에 메커니즘의 규명과 치료에 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 경로 및 신경의 신호에 대한 이해와 신경 손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미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걸 장애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부재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신경 손상이 왜 의학적으로 난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상된 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신경세포, 신경회로의 재건이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줄기세포와 같은 세포 치료로 혹은 유전자 치료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치료가 아직까지는 유효성이 미흡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줄기세포인 경우에는 암 형성이라든지 면역 반응에서의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서 임상적으로는 이제 신뢰성이 미흡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공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도가 될 수 있지만, 이걸 시도하기 전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신경인 경우에는 실제로 복합
복잡도가 굉장히 이제 어떤 모달리티에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척수 뇌신경 세포 수준의 어떤 기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한 신경 신호를 통해서 의사 인지결정 과정의 연구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 난제를 지금까지 이제 해결할 뾰족한 연구론적 툴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공학적으로도 이렇게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시도를 함에 있어서 이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두 가지를 시도할 수가 있지만, 감각장애의 극복은 공학적으로 아직 시도가 되지 않았고요. 운동신경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EPFL 스위스 그룹에서 실제로 이제 수십 대의 카메라와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서 운동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미 저장된 신호를 스티뮬레이션 하는 형태로 생체 신경 신호가 전달하는 형태로 그 척수 손상이 된 환자의 움직임을 얻어내는 어떤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그 컴퓨터로 어떤 해석을 하고 이렇게 보내는 여러 가정이, 외부 장치의 어떤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실제로 신경 신호의 어떤 가소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감각신경은 운동신경하고 다르게 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많은 감각신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된 신경신호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동신경보다 감각신경의 어떤 손상의 어떤 공학적인 시도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감각신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그 컴퓨터 회로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바이오닉 그 소자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뭐 센서를 이렇게 달고 이 센서에서 나온 신호를 다시 외부 컴퓨터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에서 다시 패턴화된 신호를 다시 운동으로 보내는 그런 바이오닉 소자도 존재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직접 가소성에 의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높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고 기계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런 암이나 이런 성인병 같은 그런 병들은 5년 생존율이나 조절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생존율이 86%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어떤 그 의료기술의 어떤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경 장애 치료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끊어진 손상된 신경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그 원리 때문에 복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계통 질환의 부담이 10년 동안 20.5% 정도 증가를 하게 됐고요. 또한 진료 인원도 해마다 4.6%씩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진료비도 해마다 15%씩 증가하고 있어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련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신경 손상에 관련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체 신경을 대체해서 인공신경으로 어떤 정상적인 신경 기능의 회복과 신경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인공신경은 실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신경 손상을 인공신경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어떤 생체 신경이 가지고 있던 생물학적 신경 가소성 원리를 그대로 모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 소모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실제로 이 인공신경에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최근에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인공신경은 유기 나노 섬유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신경의 모양과 기능을 그대로 모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아이온젤을 사용해서 트랜지스터를 구현해서 저희가 최초로 이런 유기 재료를 통해서 시냅스 소자를 구현했고, 이런 시냅스 소자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인공
리셉터, 촉각 수용체와 그러니까 인공 누런과 연결해서 생체 촉각 신경을 세계 최초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자는 생체 시냅스 수준의 낮은 에너지 소모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생체 신경과 같은 신경 가소석, 즉 STP와 LTP의 고동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인공신경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지금과 같이 신경 가소성 원리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만들어진 신호를 정기적으로 그냥 전달해주는,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었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전달해주는 회로가 굉장히 복잡한 회로와 어떤 외부 컴퓨터의 계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소모와 발열이 필요하고 병원이라든지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만 환자가 사용할 수 있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환자가 지니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시하는 이게 인공신경의 방식은 생체 모방형 그 신경 가소성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별도의 외부 컴퓨터의 계산 과정 없이 바로 신경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실제로 생체 수준의 낮은 에너지 소모를 가지는 그런 소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불편함 없이 환자가 언제든지 데일리 라이프에서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학, 그리고 그 의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어떤 협력이 필요합니다. 단일 학문, 생물학 혹은 의학 뭐 이런 공학으로는 뛰어들기에는 매우 어려운 분야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신경 가소성 모사형 인공신경을 제작하기 위해서 생체 신경 가소성 원리를 재현하는 인공신경을 개발하고 또한 그 감각 및 운정 기전을 연구하고 이것들을 이제 계산 신경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융합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경 가소성 모사형 신경인 경우에는 신경을 담당하는 공학팀과 그리고 신경과학적 검증, 즉 신경신호 기전 규명에 관련되어 있는 검증을 하는 생물학팀과 그리고 인공 생체 하이브리드 신경을 임상적으로 가능성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의학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의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탠포드의 제남바오 교수와 함께 스트레치블 유기 바이오 전자 소자에 관련해서 협력을 할 생각이고요. 또한 스위스 EFL 그룹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신경 신호 전달에 관해서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난치성 신경장애에 따른 난치병의 새로운 해결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체의 감각, 운동, 신경 처리의 기전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학문적 툴을 인공신경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름으로 인해서 신경통상에 관련되어 있는 난치병을 저희가 해결하고 이런 기술들이 이런 공학적 기술들이 생물학적, 의학적인 그런 난제를 해결하는데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인공신경은 생체 적합성도 우수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저전력 고효율의 이식형 바이오 전자소자의 분야에 뛰어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난치성 신경계 질환 치료 시장이 한 160조 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관 산업인 디스플레이 시장이 155조 원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에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는 제가 여기서 마치겠고요. Q&A가 있는데 Q&A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왔었는데 본 제안서에서 유기 인공신경 소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술은 협력하고자 하는 글로벌 선도 연구 그룹 제남바오에 속한 기술이라고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 원천 기술이 미국 연구그룹에 속한 것이라면 어떻게 독창성을 확보할 것인지 또는 어떤 분야에서 원천성을 확보할 것인지 전략을 설명해 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그룹에서는 이 인공신경에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해왔었고요. 이 관련되어 있는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그룹에서는 인공 시냅스를 저희 연구그룹 독자적으로 2016년도에 사이언스 자매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보고를 해서 이 분야에 포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스탠포드의 제나바오 교수 그룹과 최초의 유기 구심성 신경을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저희가 최초의 유기 체성 신경을 저희가 제나바오 그룹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논문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주도적으로 논문의 저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4년부터 이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원천 특허를 국내 국제 출원을 하였고요. 최근에도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미국의 연구팀과 본 제안서를 제출한 연구팀은 상당 기간 공동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제안 연구자들은 이 분야에서 한국의 R&D 과제를 이미 지원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경우 기존의 국제협력 연구 내용과 타 수행 연구 내용과의 차별성에 관하여 과학 난제 도전 과제 목표인 글로벌 베스트 퍼스트 온리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생체 신경 가소성 모사형 인공신경 관련된 아이디를 처음으로 저희가 제안했고 이 과제는 교내의 작은 과제로 시작해서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실질적으로는 막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도에 비해서는 현재 개인이 개별적으로 연구에 뛰어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적인 어떤 네트워크만으로 공동 연구를 어렵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국의 정부 R&D 과제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 과제가 어떻게 보면 꼭 해결해야 될 난제에 해당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단일 약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성격이 융합적인 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스트레처블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를 연구하는 제남바오 교수 그룹과 그리고 기존의 기계적 방식으로 이렇게 벌키한 그런 기계를 사용하였지만 기계적 방식으로도 어떤 운동 신경을 재현할 수 있다고 보고한 EPF 그룹과 저희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 제안은 신경 가소성 원리를 그대로 재현하는데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연구 방식인 기계적 방식으로 수십 대의 어떤 기계 장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스티뮬레이션을 가하는 그런 신경과는 다른 그런 연구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한 번도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고 저희 연구실에서만 시도되었던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베스트 퍼스트 온리 목표를 가진 그런 연구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